네, 디벨로퍼 과정을 진행하는 강공석입니다.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뭐, 한두 번 뵈신 분도 계신데,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근데, 먼저 잠깐 디벨로퍼 과정을 소개하자면, 이게 1년에 한 3번? 4번 정도밖에 안 하는 그런 과정일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본 과정은 수요자 입장에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개발자, 공급자 입장에서 전달하기 때문에 수요자가 보기에는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래 분양이라는 것이 그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분양하고 제로섬. 그 제로섬 게임이 뭐예요? 한쪽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 공급과 수요가 묘하게 있습니다. 이게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돈 더 벌기 위해서 포장도 하고, 근데 수요자 입장에 봤을 때는 원가 공개라든지 뭐든지 좀 저렴하게 하기를 원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중성이 조금 사실 떨어져요. 떨어진다는 얘기는 수요자가 보기에는 뭐 이런 게 다 있나 할 정도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케팅도 그렇잖아요. 마케팅도 공격적으로 하면은 공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팔기 위해서 하는데, 수요자 입장에 봤을 때는 저거 무슨 과대 광고야, 뭐 허위 광고야,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본 과정이 약간 공급자 유지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개발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건지, 디벨로퍼. 그래서 제가 디벨로퍼라는 것은 이제 아예 이 세계에 대해서 뭐 원래 오프라인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도 하는 이유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개발에 대한 디벨로퍼에 대한 많은 그 비하인드 같은 것도 서슴없이 좀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미리 먼저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강의 들었을 때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거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들으실 때. 뭐 저런 게 다 있나. 근데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저럴 수도 있지. 이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10주 과정을 아마 진행할 겁니다. 10주 과정 진행하는데, 이거 있고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나오죠. 그 4주 있고, 그렇게 디벨로퍼 분야 상품별 관련 법규입니다. 이게 왜, 제가 굳이 분양이라는 걸 넣었을까? 사람들 디벨로퍼 얘기하면 분양이라는 걸 넣으면은 분양에 대해서 어감상 안 좋으신 분이 꽤 있어요. 분양하면은 왠지 좀 안 좋은 그러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책을 쓸 때도 분양인 걸 넣지 말고 하지. 그래야 개발자들 더 오지 않느냐. 분양 들어가니까 안 하느냐. 저는 아니다. 분양이 들어가는 게 맞다. 왜? 예전에는 분양이라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개발하면 알아서 팔리던 시대였으니까. 지금은 개발을 하더라도 분양을 실패하면은 아무리 개발 상품이 좋아도 결국은 실패작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신탁서라든지 PF 금융서라든지 이 모델, 건축, 뭐 공법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분양성이 있냐 없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분양성이 없다고 하면은 자금도 안 대줍니다, 이제. 예전에는 자금을 뭐 해줘? 요즘 신탁서 가보세요. 분양성부터 판단해요. 사업성 계획서 100장, 200장이 필요 없더라고요. 분양 돼, 안 돼. 그만큼 분양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개발 상품도 이제는 분양의 프로모션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예전에는 디벨로퍼는 뭐였을까요? 건축을 잘하면 디벨로퍼였죠? 그러니까 조감도 짓고 뭐 투시도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설계 잘해서 그게 디벨로퍼였다면 어느 순간에 또 뭐가 있을까요? 디벨로퍼 건축했던 시절 디벨로퍼 때 어느 순간에는 자금 조달을 잘 하시는 분, 자금 조달. 그러니까 뭐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자금 조달 잘 하시는 분, 이게 디벨로퍼였다면 최근에는 이제 트렌드가 바뀌어서 분양을 잘해야 이제 디벨로퍼가 되지 않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분양 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프로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 잘못되면 개발 상품도 아무리 뭐 어렵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어떤 상품이 있습니다. 100개가 있는데 상품이 아무리 떨어져도 분양이 상품이 B급이야. 우리가 보기에 C급이라고 해요. A급과 C급이 있으면 A급은 상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게 분양이 비싸요. 근데 C급은 상품은 별로 그저 중간 정도 하는데 분양가가 좀 저렴해서 분양이 잘 됐다. 그럼 과연 어느 게 성공했냐? 예전에는 포커스가 이쪽이었다고, A급이. 물건. 지금은 아닙니다. B에서 이 C급에서 분양만 100% 되면 이게 디벨로퍼에서 오히려 인정받는 시대가 된 거죠. 이게 아니라 예전에는 이 A급에서 뭐 잘해야 뭐 디벨로퍼로서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죠.
왜냐하면 이제 공급 과잉 시대입니다. 공급 과잉 시대다 보니까 이제는 완판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아파트라 지금 분양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공급이 수요가 몰리니까 완판을 가끔 그동안 해왔지, 기존 이제 상품은 거의 완판이 힘들어요. 힘들다는 거죠. 아직도 환상적으로 뭐 개발하면 잘 팔린다, 그렇게 알고 있는 시행사들은 너무 많죠. 아직도. 근데 제가 PM을 하다 보면은 아직도 이럴 수 있는 많구나.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더 깨져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면서 뭐 어떤 내용인지 이제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개발이라는 거, 요걸 한번 볼게요. 흔히 얘기하는, 만약에 이런 땅이 있어요. 이런 땅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여기다가 뭐 빌라 뭐 100세대를 지은다고 쳐요. 100세대? 이렇게 빌라를 100세대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걸 어떻게 짓는 거냐면, 요거를 빌라를 아예 주택법으로 짓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개념만 잡는 겁니다. 지금 한 시간 동안은. 어떤 분은 아예 건축법으로 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주택법을 짓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청약이 들어가는 게 주택법이에요. 청약. 그러니까 청약이 들어간다. 그럼 주택법으로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 주택법을 진행한다는 얘기는, 청약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누구를 입장할까요? 이건 수분양자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수분양자를 보호하니까 청약이 들어가는 거는 수분양자 보호예요. 수분양자 아껴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들어갔는데, 중도금 들어가는데 파산 났다. 이게 수분양자를 보호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 아파트가 대표적이죠. 근데 건축법은 우리가 빌라를 많이, 그냥 조그만 빌라 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는 조그만 빌라들은 청약을 한 게 없죠. 청약이 없어요. 근데 청약이 없기 때문에 수분양자가 보호한다 안 한다? 이게 없는 거죠. 민사적으로 가는 겁니다. 민영사로. 따로 중도금 넣고 넣어도 아무 그런 것도 그냥 보존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빌라 같은 경우 할 때는 분양 먼저 안 받잖아요. 다 짓고 나서,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짓고 나서 건축 다 지어준 거 보고서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는 주택법을 짓고 누구는 이렇게 짓는다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100세대면은 주택법 할 때는 30세대가 넘어가면 청약을 받기로 돼 있거든요. 이건 이제 나중에 배울 겁니다, 하나씩. 그러니까 30세대 넘어가면 청약을 받거든요. 이거는 100세대니까 청약으로 가냐? 그게 아니죠. 어떤 분은 빌라를 질 때 이렇게 단지로 4개를 나눕니다. 4단지로. 그래서 여기는 25세대, 요것도 25세대, 요것도 25세대 짓고, 이제 시행사가 달라요. 한 시행사가 아니라 A, B, 그 건축주가 다들 다르죠. 이렇게 다르면은, 이렇게 지으면은 결국 다 짓고 나면은 100집이에요. 근데 지을 때는 25 짓죠. 그럼 이건 무슨 법을 하냐? 청약 없이는 건축법으로 가는 거거든요. 건축법으로 간다는 얘기는 빌라를 이렇게 분양할 때도 전혀 청약 없이도 잘 되는 적이 있어요. 그럼 건축법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냐면, 여기는 원가 공개니 분양가 상한제니 뭐는 다 있죠. 여기는 그런 게 있다 없다? 그게 없어요. 없다고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대리사무라고 해가지고 자금 또 통장 받을 때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총량 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시행사라고 하더라도 통장을 마음대로 뽑을 수가 없어요. 내가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신탁이라는 데 관리를 해서 필요한 만큼의 돈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시행사는 언제 이득을 날까요? 준공이 다 끝나고 입주가 다 들어가고, 그리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정산하는 개념이에요. 정산을 언제 한다? 주택법은 나중에 하는 거죠. 나중에 하고, 입주 다 끝나고 한 1년, 1, 2년 지나서 정산해요. 정산. 그러니까 지금 1시간 동안은 이거 다 배울 거예요, 앞으로. 배울 거니까 크게 뭐, 정산은 1년 뒤에 정산하는 개념이에요. 정산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뭐가 돼요? 주택법 시행사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커 보이고 돈이 많이 버는 것 같지만, 진짜 큰 돈 만들 때 언제? 이때예요. 이때 만드는 거죠. 그럼 결국 왜 보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이, 그 아파트는 우리가 분양받을 때 어떻게 해요? 가보지도 않잖아요. 뭐만 보고, 브랜드 괜찮네? 지역 괜찮네? 그러고서 분양 받잖아요. 왜? 돈 뜯길 염려가 없으니까.
저게 광주광역시의 광주 무너졌어요. 그래도 추분남자는 늦게 가는 것에서도 돈 떼먹지 않잖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광주 그게 무너졌잖아요. 광주 그 현대건가 무너졌는데, 근데도 크게 사회적으로 뭐 입주가 늦어지고 그런 거 있지만 원금에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다른 데서 만약에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큰일 나죠.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하면은 건축법이 가는데, 애당초 이렇게 백지화들 다 짓겠다. 그게 주택법으로 가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렇게 지어도 이렇게 갈 사람이 있냐? 타운하우스도 이렇게 갑니다. 타운하우스도는 고급 타운하우스 이렇게 가잖아요. 서울에.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건축법으로 간다. 빌라 같은 게 지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돼요? 돈을 입금되면은 내가 마음대로 쓰죠. 시행사가. 우리가 만약에 개발을 해. 그럼 돈을 그때그때 조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끝나고도 나 분양 끝났어. 그럼 뭐야? 그냥 건설사한테 하자 맡기고, 하자 이행보증 맡기고, 그것도 맡긴 다음에 그냥 딱 나오면 끝이야. 공시해야 돼 뭐 그런 것도 없죠. 근데 미분양되면은 이 분양될 때 계속 또 끌려가야 되는 건 있지만, 근데 건축법은 바로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 이 건축법이에요.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또 헷갈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주택법이 있고 건문법이 있어요. 이렇게 있고 건축법. 이게 하는 이유가, 이 공인중개사 하신 분이나 개발하신 분들이 이 주택법이랑 건축법은 진짜 많이 아세요. 요거는 그러니까 주택법도 많이 배우잖아요. 뭐 청약이든 뭐든. 근데 건축법도 많이 배우는데 배우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건문법입니다. 이 건문법은 잘 안 배우십니다. 이게. 근데 시험감이 또 없어요. 없고, 어디 책도 없고, 강의하신 분도 없어. 근데 건문법은 누구만 아시냐? 신탁사? 아니면 개발하신 분? 이런 사람 건문법을 아시는데, 일반적으로 대중적인 것은 그냥 있다는 정도만 알지, 건문법이 과연 뭐냐? 이렇게 뭐 어떻게 개발해야 돼? 이렇게 아시는 분이 의외로 없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보시면 건법 강의하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일부만 조금만 소개해도,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도 건문법은 전혀 안 배웁니다. 근데 왜 제가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도 물어보면 왜 이거는 수강과목이 없냐 했더니, 분양이 들어가서 안 한대. 분양이 들어가. 건축물에 분양에 관한 법률 약자거든요. 건축물에 분양에 관한 법률의 약자가 건문법이에요. 그만큼 이 분양이라는 거 들어가면 공급자 입자는 거죠. 요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하나씩 한번 좀 더 설명을 또 이해를 돕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이제 개념을 먼저 잡고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많이 해볼게요. 우리가 아우디 차량 있죠? 이 차량을 출고를 사고 싶죠. 그러면 우리 어디를 가요? 뭐, 대리점이나 그런 데 갈 거 아니에요. 대리점에 가서 차 계약하고, 그럼 어떻게 기다리죠? 차 나올 때까지? 근데 그때 분명 시승을 했어요. 근데 그 시승 자체가 내 차예요? 아니죠. 시승만 한 거죠. 그때 했는데, 시승을 하고 하는데, 출고된 거는 시승한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차가 나오죠. 요게 나와. 그 다음에 이제 대리점 내가 이제 차를 받았어요. 고장나면 어딜 가요? 물론 여기서만 지정하는 카센터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카센터 가잖아요. 수리. 맞죠? 고장이 나면. 맞죠? 그러니까 고장이 나면 가는데, 요 받을 때까지는, 차 받을 때까지는 내 차가 어느 차인지 몰라. 근데 고장이 나면은 어디를 가죠? 지정되는 차센터. 분양이라는 것이, 그 개발이라는 것이 뭐예요? 디벨로퍼 분양이. 바로 요거죠. 이거죠. 차를 받기 위해서 내가 대리점에서 분양 받잖아요. 어느 거 내가 모르잖아요. 뭐 어떻게 지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 이제 차 끝났어. 그러면 이제 카센터 가서 고장나면 고치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 이거를 비교할 때 차용증이 있죠? 차용증은 요때까지는 일종의 뭐 역할을 해요? 대리점 역할을 하는 거죠. 요때까지는 뭡니까? 이게 디벨로퍼 분양이죠. 개발하고 이게 분양이죠. 요까지가. 근데 딱 다 지었어. 그러면 중개는 나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뭐예요? 이때부터 중개 아니에요. 중개죠. 사실 그렇잖아요. 중개가 여기서부터 하는 거잖아요. 사용증 끝내. 건물 지으면 그때부터 중개하죠. 물론 사전에 중개도 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여기서부터 중개죠. 차량하고 똑같아요. 차가 내가
골랐는데 이상한 차 받을 수도 있죠. 리콜 돼가지고. 똑같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이 요걸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식 전에. 이걸 배우는 거죠. 요거는 뭐예요? 이거 중개예요. 이쪽은 다 지었잖아요. 이거 중개죠. 이렇게. 이쪽은 뭐라고요? 이건 분양, 개발. 개발 분양이라고 있겠죠. 그러니까 분양이라는 것은 뭡니까? 통상적으로. 개발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이쪽에 포함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사기다 뭐다 이상한 소리 하는 거죠. 요것도 그렇잖아. 차 잘못 나오면 사기차라고 그러려고 하잖아. 요것은 그냥 지나고 나면은 사기인지 아닌지 우리 눈으로 확인되니까 그때부터 중개로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구분부터 먼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차량을 카센터에 간다. 이건 중개라고 봐야 돼요. 근데 차를 사기 위해서 대리점에 간다. 이건 이제 개발 분양이죠. 개발 분양은 결국 뭐예요?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차는 나와서 뭐 이름값으로 아우디나 뭐 그런 데는 이름값, 벤츠 같은 경우는 이름값으로 잘 팔리고 차가 퍼지든 안 퍼지든 나와보는 거 모르죠. 근데 어떤 차는 아무리 싼 차 뭐 이름 없는 데는 안 팔리잖아요. 똑같죠? 근데 이때부터는 우리가 보고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10주 동안 얘기할 때 이쪽의 관점을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요. 건축법이라는 얘기예요. 요거. 그런데 이제 건물법은 뭐예요? OP가 빠졌네. 이거 주택이잖아요, 이게 다. 근데 상가, OP, 이런 게 빠졌네. 오피스텔, 지스찬센터, 뭐 많잖아요. 상가. 오피스텔은 30세대, 30호죠, 이거는. 호가 넘어가면, 30호 이상이면, 이건 건물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비슷하게 하되, 안전장치, 수분양자 보호. 수분양자 보호라는 얘기는 보증이라든지, 신탁이라든지, 자금 관리라든지, 이런 거. 수분양자 보호는 주택법을 따라가고요. 일반적인 것은 건축법을 하자. 이게 건물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오피스텔을 30호 이상 되는 것은, 그래도 그 수분양자 보호하기 위해서 보증도 받아야 되고, 통장도 관리해야 되고, 자금도 관리해야 되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 보증, 이거 나중에 다 나옵니다. 신탁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자. 오피스텔. 이렇게. 그럼 만약에 오피스텔 하나만 지었을 때, 만약에 역세권에, 이렇게 있어요. 역세권에. 나는 땅이 좁아서 오피스텔을 짓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가 15층짜리, 양쪽으로만 15층짜리 지었어요. 15층이면은 30호 딱이죠. 이 건물법을 가야 돼. 건물법 간다는 얘기는 아파트처럼 보증도 받고, 신탁도 해야 되고, 뭐 관리도 해야 돼. 근데 나는 근데 건축법 가고 싶어. 그럼 맨 위에만 펜트하우스 짓고, 하나만. 나머지는 1호 이어지면 29호잖아요. 29호면 뭐죠? 이건 건축법으로 가는 거예요. 빌라 짓는 거 똑같아. 남들 보기에는 뭐예요, 이거? 오피스텔 지으니까, 우리가 오피스텔 고정관념이 생긴 거예요. 뭐라고요? 먼저 분양받고 안전한 걸로 알아. 근데, 우리 분양 개발자죠. 리스크 투자에다 지으면 뭐가 돼요? 이거는 오피스텔을 지으니까 빌라랑 똑같아요. 빌라랑 똑같다고요. 빌라 짓는 거랑. 그러니까 안전사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자가 그래도 뭐라고 받아요? 그래도 신탁이 있던데? 그건 무슨 신탁이야? 대리사무가 뭐예요? 에스크로 계좌. 에스크로 계좌가 뭐예요? 그냥 자금만 통장만 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해야죠. 여기 신탁하고는 달라요. 여기는 관련 신탁이는 뭐 대토 신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통장만 만들어주는 거죠. 보통 예금 통장처럼. 자금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는? 이건 건축법으로 가는 거죠. 3세대가 이상 냈던 이거 분법으로 가는 거죠. 건법으로 간다는 얘기는 보증이 모두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는 뭐 50세대 50호가 오피가 있어. 여기는 분양가가 뭐 2천이야. 여기는 1,800. 옆에 지었으면은 나는 개발자 입장에서 1,800을 분양해. 이거 분양되지 안 돼요? 됩니다, 이게. 왜? 이거보다 싸니까. 사람은 이거 안전하가 안 하는 건 몰라.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렇게 개발을 했어요. 분양이 100% 되면, 이건 괜찮아요. 왜? 돈이 만들어졌잖아요. 집 짓는데 건축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집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100% 분양 됐어요. 자금 주다니. 뭐, 분양 계약받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짓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시행사도 개발자로 아주 해피하죠. 돈도 어떻게 돼요? 자금도 내 마음대로 쓰는 거죠. 뭐, 아예 쓰는 게 아니라. 근데 만약에 이거는 돈은 어떻게 돼요? 신탁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금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통제를 받아야 돼요. 완전 차이가 나죠.
근데 수분한 절장에 봤을 때는 어느 게 안정해? 당연히 이게 안전하죠. 이건 부도나도 무너져도 보호를 받아요. 이거는 뭐 시행사가 도망가면 그냥 끝나는 거야. 개발자, 그 휴보용자는. 왜? 보호 장치가 전혀 없어요. 빌라가 짓다가 멈추면 보호 받아요? 못 받잖아요. 형사적으로 민사적으로 싸우잖아요. 국가에 보장하는 게 없다고요. 근데 이거는 보증이라는 게, 보증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 주도보호, 옛날 대주보였는데 주도 보증을 받아요. 무너져도 어떻게 돼요? 회사가 없어졌어, 건설회사. 그래, 바꿔주잖아요. 무너져도 어떻게 돼요? 원금 다 해주잖아요. 그게 보증보험이죠. 여기는 보증이 없다고요. 근데 우리 개발자 입장에 할 때는 사실 이익이 어느 게 더 많이 남아? 이게 많이 남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뭘 배워요? 이거 공간 위에, 땅을 베이스로 해서 위에를 배우는 거죠. 공간을 어떻게 개발하고 구분하고 이거를 이제 자금 조달하고 건축하고 시행하고 분양하고 뭐 어떻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업 구도가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있으면은 그걸 토대로 해서 추지 분석, 사업성 검토, 보증, 신탁 뭐 그런 거 배우는 거죠.